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바로 FSD, 그 중에서도 중국 FSD와 관련된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중국의 FSD 현황 한번 좀 보고 가시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나라에 과연 FSD가 가능할까 아직도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요새는 FSD에 대해서 많이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 이거 우리나라는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 규제가 문제가 아닐까, 규제 안 풀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면 야 미국에서 운전 환경이랑 우리나라 환경이랑 다르지, 야 우리나라 인천 막 부산 이런 데 가면 야 난리나 절대 못해.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걸 좀 보여드릴까 해요. 옆에 이 제규어가 유턴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고 있죠.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옆에 이렇게 우산을 들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나타나고,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빡세면 빡셌지 절대 평이한 편은 아닙니다. 야, 이 환경 앞에서 유턴하고 있고, 야, 앞에 횡단보도도 있고, 이제 이 사람 이 버스 탈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랑 되게 좀 비슷한데. 네, 여기 보통 사람이 가려고 해도 좀 쉽지 않은, 여기저기 살펴야 되는 좀 그런 좀 어려운 환경이죠. 여기에 FSD는 이거를 잘 통과를 할 수 있을까? 잘 판단해서 봐야 됩니다. 앞에 야 이런 돌발 상황 같은 거 나타나고. 네, FSD 켜진 거예요. 여기 운전자분 지금 핸들 한번 안 만졌죠. 지금 FSD 켜져 있는 겁니다. 여기를 과연 껴들 수 있을 것인가? 네, 잘 껴들 겁니다. 아직까지 개입 안 했고, 와 여기 진짜 운전 직접 하라고 해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입할까 말까 지금 눈치 보다가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맡겼습니다. 네, 다행히 잘 껴드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좁은 환경, 네, 잘 처리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선 하나로 되는 곳, 여기를 껴들어야 되는데 껴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개입한 거 아니에요. 보시면 아십니다. 개입한 게 아니라 와 이렇게 약간 얌체 비슷하게도 이렇게 잘 껴듭니다. 네, 끈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FS 버튼 누르신 게 아닌데도 FSD 잘 작동하죠. 네, 여기까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 보여드리면은 이거 관련된 영상이 될 것 같으니까. 보시다시피 절대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국의 운전 환경이 젠틀하지 않습니다. 더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왜냐면은 중국 FSD는 정말 큰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FSD는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하고 이걸 가지고 콜텍스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곳에서 학습을 진행해서 나중에 업데이트에 뿌려져요. 뿌려지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한다, 뭐 이런 판단 같은 것들, 이거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개념이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습이 되는 거다, 좀 더 똑똑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이 미국에 있는 이 학습 서버로 보낼 수가 없어요. 제한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한다고 했죠? 바로 시뮬레이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해낸 거예요. 이 중국의 환경에서. 이거 보면 정말 박수를 안 칠 수가 없겠죠. 근데 중국에 시뮬레이터를 돌려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있겠습니까? 시뮬레이터에다가, 게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데이터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학습되고 있는 거, FSD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우리나라 영상 많이 보셨죠? 포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 좀 높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 FSD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시뮬레이션 툴이 막 떨어지는 거냐? 또 마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침 또 나도 테슬라앱에서 이 시뮬레이터드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루고 있는데, 일단 다루기 앞서가지고 이 FSD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 처음에는 이 테슬라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얻어진 정보를 받아서 이거를 다 라벨링을 했습니다. 라벨링을 뭐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람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처음 나왔을 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런 라벨링 같은 것들 자동으로 한다,
한다. 오토 라벨링을 한다. 각 상황에 맞춰가지고 막 마킹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상황, 이건 저런 상황, 이거는 저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한다. 오토 라벨링이란 개념이 또 이때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업데이트가 됐죠. 왜냐하면 처리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팅이라는 또 개념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분께서 영상 올렸지만 테슬라 차량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도로에서 얻어지는 이 수많은 정보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엣지 케이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뭐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때 뭐 어떤 유튜버 분께서 이거 해결 못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테슬라를 그런 지옥에 가둔다. 이걸 학습할 때까지 못 빠져나와 너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런 개념을 하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이 케이스별로 이건 어떻다 저건 저렇다 이런 거를 버리고 엔드 투 엔드 스택이 적용이 돼서 정말 사람같이 운전한다, 사람같이 판단한다는 그런 FSD가 지금 구현이 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뮬레이션 환경만으로 이거를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뮬레이터를 돌리는 게 마냥 단점만 있느냐? 실제 상황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여기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엣지 케이스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드렸듯이 그런 엣지 케이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시뮬레이터에서만 가능한 그런 것들. 이 도로에 다니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경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다 이거를 보고 인지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뮬레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중국의 FSD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도 제대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이점이 있죠. 왜냐면은 이 데이터들 받아가지고 학습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 학습할 슈퍼컴퓨터에다가 보내는 거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거 여기 안 그래도 이거를 처리 용량 같은 것들도 지금 막 뭐 좀 더 늘린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국에 이런 거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이 부하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면이 있죠. 시뮬레이터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코스트 리덕션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FSD 보셨다시피 정말 별의 별 상황이 다 나오는데도 이 데이터를 굳이 미국에 있는 콜텍스 슈퍼컴퓨터에 보내지 않더라도 학습을 시키는 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이런 상황에 전부 다 대응할 수 있게 이미 그 정도의 머리가 됐다라고 맞게 좀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똑똑해진 상태의 F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FSD에 대한 제약 같은 거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FSD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 좀 퍼지고 있는 그런 뉴스 중 하나 소스입니다. 소스. 곧 이제 FSD 유럽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던 UNECE 여기서 규정이 좀 바뀌는 선거를 한다라고 한다. 3월에 이번 주에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포함된 거 스티어링 휠 내그 그러니까 이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거 쓰고 있을 때 한 번씩 이제 스티어링을 이제 뭐 잡으시오 막 이런 거 있었습니까?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제거한다라는 거. 말 그대로 좀 지금보다 좀 편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카메라 가지고 좀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지금도 많이 예전보다 훨씬 카메라 의존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더 높아진 겁니다. 휠에는 손은 안 대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테슬라 자체가 판단해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그리고 유턴하고 이런 것들을 이 시스템이 시작한다. 레인 체인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용자의 허가를 일일이 받았어야 됐습니다. 유럽 규정 하에서는. 근데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시스템이 레인 체인지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대로 체인지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허가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을 새롭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선거를 한다라는 트위터발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결되면은 사실 유럽에서의 FSD 감독판 버전에 대해서는 이슈사항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슈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가의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든지 드라이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FSD 구동의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게 해결이 되면은 유럽엔 당장 FSD가 적용돼도 이상하지 않죠. 더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기가상 이산 모델 3, 모델 Y 차량들은 유럽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UNECE 이 규정이 바뀌게 되면은 이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안 따라가면 그때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데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꽉 막혔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잘 봐라라고 제가 최근에 한 4-5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뀔 기미가 보인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 같은데, 근데 이게 트위터라는 것이 좀 걸려가지고 제가 소스를 찾아봤는데,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이 UNEC에 새롭게 이 보팅한다는 내용을 못 찾았어요. 그렇습니까? 이 트위터에 나와 있는 소식들이 정말 맞는 것들도 있어요. 그린도 올리님처럼 직접 분해해서 해킹해서 나온 거는 팩트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번에 UNEC에 이런 거 가지고 투표를 한다더라 라는 소식이 찾아보면 이게 팩트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를 찾기 전까지는 진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설레실 필요는 없고,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짜 뉴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소스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너무 희망 회로는 돌리지 말자. 이거 실제로 이 투표가 끝나가지고 이게 승인이 돼가지고 언제부터 좀 적용시키겠다, 언제부터 이제 어멘드먼트가 뭐 나오겠다,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제가 그거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말씀드릴 거니까 전익남 구독 눌러주시고 네 계속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네 전익남 보시면 돼요. 아무튼 좀 약간 좀 저도 이거 보고 좀 희망 회로를 돌려가지고 와 이거 되면은 진짜 주니퍼 넘어갈 때 정말 걸림돌이 없겠구나. 유일한 걸림돌이 이제 중국산 차량들 FSD 관련된 거였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너무 설레가지고 제가 별의별 자료를 다 찾습니다. 뭐 퍼플렉시티도 이용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결국 이 근거는 없었고, 실제로 이거 관련해가지고 투표가 진행되는 거 맞지만 하필 이 레인 체인지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그 레귤레이션 157번 쪽은 또 수정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가짜 뉴스로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약간 좀 희망회로가 좀 싸게 식은 지금 그 상황입니다. 아무튼 말씀인 것처럼 이거는 새롭게 업데이트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가짜뉴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제 테슬라가 여기 인터넷 통신을 하고 있는 모뎀을 바꾸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5G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죠. 지금 있는 테슬라 차량들은 전부 4G인데 이번에 출고가 되고 있는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4G랑 5G가 좀 이제 혼용돼가지고 출고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운 좋은 분은 5G를 받는 거고 운이 나쁘신 분은 4G를 받는 거다. 이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속도만 하더라도 LTE 같은 경우는 100mbps급, 네, 근데 5G 같은 경우는 1gbps급이죠. 물론 이 최고 속도는 안 나오긴 하겠지만 차이가 크죠. LTE 같은 경우 좀 빨라봐야 한 뭐 100이 최고라고 하지만 솔직히 저희 속도 체크하면 30 나오지 않습니까? 아닌가? 그쯤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근데 5G면은 그 하한선이 되게 좀 올라갈 거니까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테슬라가 4G에서 5G 된다고 해가지고 막 급격하게 막 좋아진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아요. 이게 그록이 탑재되면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록 같은 경우에는 뭐 기껏해야 음성 자료 보내주고 게다가 받아오는 것도 음성이지 않습니까? 음성으로 만약에 답변을 받으면은, 테슬라가 만약에 그록이 탑재됐다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5G나 4G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좀 그런 거는 있겠죠. 테슬라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테슬라가 이 FSD 운용되고 있는 차량들의 이 데이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 같은 것들도 승인해놓으면은 데이터 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빼가는데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테슬라한테 득이 될 부분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테슬라 소유자분들에게도 뭐 이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빠르면 당연히 좋겠죠. 지도 받는 속도도 좀 빨라질 거고, 그리고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구동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해질 겁니다.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뭐 1080p 뭐 FHD 돌리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드웨어 스펙상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분들도 한 번씩 끊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문제기도 해요. 일단 하드웨어 중에 라이젠 문제는 아니에요. 4G의 문제죠. 이게 아무리 하드웨어, 이 라이젠이 동영상을 돌리는 거는 다 해소를 시켜주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받는 이 속도는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라이젠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이 받을 수 있는 속도가 느린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라이젠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5G까지 적용됐다? 그러면은 이 차 안에서 유튜브나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돌릴 때 굉장히, 지금도 끊기는 게 거의 없지만 유튜브에 한해서 약간 좀 특이한 코덱을 쓰고 좀 높은 고해상도, 인터넷 속도 때문에 끊겼던 부분이 이 5G가 적용되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는 어떤 사람은 5G, 어떤 사람은 4G인 이런 상황이다.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데, 마치 예전에 중국산 차량 한참 저희 이제 모델 Y 기가상하이산 차량들 우리나라 들어올 때 뭐 4P 브레이크, 2P 브레이크 막 그런 이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웃긴데 테슬라가 좀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공정상 어느 부분부터는 막 4G가 되고 어느 부분부터는 5G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해는 하지만, 참, 그런데 제가 포지 받은 입장이라고 하면은 괜히 좀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4G와 5G는 또 은근히 차이가 큰데? 참 이런 부분은 또 테슬라의 좀 어쩔 수 없는 거를 좀 이해하면서도 참 구매자 입장에서 좀 아쉬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FSD 소식이랑 이 테슬라 새로운 5G 모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짧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가지고 영상 보실 거니까. 네, 맞죠?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